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게 아니며 지금 북한의 어려운 상황은 북한 지도부가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도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난의 행군 발언과 관련해 현재 북한의 어려움은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국가 재원을 핵무기 개발에 빼돌린 김정은 정권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지도자가 현재 경제난이 1990년대 이후 최악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이 미국의 추가 안보 위험을 조성하는지 또 미국이 이런 인도주의 위기에 대처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우리가 취하는 어떤 조치도 북한 주민을 겨냥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어려움은 북한 지도부 책임임을 강조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no actions that we are taking as it relates to sanctions are meant to be targeted at the North Korean people. They are in the conditions and the circumstances they are in because of the actions of their leadership. 사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한의 핵 열망으로 인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지도자와 기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with international leaders and organization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something that we believe is important and vital to do from a humane standpoint, even while we have issues with their nuclear aspirations.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세포비서대회에서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등으로 북한 내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국무부 역시 이 같은 북한의 열악한 상황은 모두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킨 김정은 위원장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9일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주민들로부터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 쪽으로 전용하는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북한이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이조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건 삼중고 속에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을 고려한 내부 결성령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대북 정책 검토 최종 단계인 미국에 보내는 전략적 메시지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최말단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포비서대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서며 고난의 행군을 언급했습니다. 데니엘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은 당분간 대외관계 개선이 어려워 보이고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내부를 향해 더 많은 고난을 감수하라는 경고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암묵적으로 노동당 간부들에게 부패와 부당특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북한 경제와 주민 생활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더욱 증가시키겠다는 광범위한 노력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당 간부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고난의 행군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내놓은 대미 전략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켄 구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VOA에 김 위원장의 고난의 행군 언급은 미국에 추가 경제 제재 부과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And we're seeing this, which is, hey, we're suffering economically, which I think is probably trying to send a message to the United States that there's no reason to put any more sanctions on North Korea.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연재해까지 맞물려 북한 경제가 확실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1990년대 후반 공산국가 붕괴와 경제지원 중단 등으로 인한 대기근으로 굶어 죽은 북한 주민들이 수십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까지 추정됐던 고난의 행군으로 돌아갈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3,000톤급 잠수함 건조를 완료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북한 동향에 대한 경계와 감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카츠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이미 3,000톤급 잠수함 건조를 마치고 진수식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일본은 북한을 둘러싼 여러 동향에 대해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연계해 왔다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보 수집과 분석, 경계, 감시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11일 여러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2019년 7월 공개했던 3,000톤급 잠수함의 건조 작업을 이미 완료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3발을 탑재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이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북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가 아닌 북한이 보유 중인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반납을 제한해야 한다고 천영우 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육자회담 한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천 전 수석은 12일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영변 핵시설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의 가치가 더 크다며 북한의 영변의 모든 것을 반납할 것을 역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천 전 수석은 북한이 반납한 핵무기를 분석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과 역량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채택하되 이 과정에서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 한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12일 한국 T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는 내정 간섭이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특히 청문회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에 열린다는 점을 들어 북한을 자극하고 한국 정부에 영향을 주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묘한 시점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 의도가 불순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해커 집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추가 사이버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인데 실질적인 효력보다는 상징성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해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5일 작성돼 최근 공개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 대해 피고가 응답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을 토대로 원고 승소를 명령하고 원고 측의 제안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12월 해킹그룹 탈륨이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며 탈륨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인물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피고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로 위장한 웹사이트 등을 개설해 일반인들에게 해킹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별도의 보도자료와 이후 법원에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탈륨을 북한의 해킹그룹과 연결돼 있는 조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판결문에는 피고와 피고의 대리인 등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들에게 허가 없이 악성 소프트웨어나 코드를 고의적으로 보내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등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정보를 훔치는 행위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판결문은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제안에 대해서도 승인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는 피고들의 이번 판결 이행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감시자 임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영구 금지 명령을 허가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의 관련 활동에 제동을 걸겠다는 목적으로 상징성이 큽니다.
피고가 구체적으로 실체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러한 그 판결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 정부 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대형 국제 기업들이 좋지 않은 의도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자기들의 정보를 빼거나 해적 행위를 하는 그 행위를 근본적으로 봉쇄한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뿐 아니라 관할권이 없는 해외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협조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과 판결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북한 해커들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편 북한 해킹 조직이 새로운 수법의 사이버 공격을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물류회사를 해킹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국제사이버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유럽의 다국적 사이버 보안 그룹 이셋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비비바라는 이름의 신종 백도어 악성 코드를 이용해 지난해 6월 남아공의 한 물류회사를 해킹 공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라자루스가 신종 백도어를 활용해 보안 허점을 찾은 뒤 인증 절차 없이 시스템에 접근했으며 비비바가 공격 대상의 컴퓨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파일의 날짜 기록을 조작하는 등 첩보 수집 의도로 해킹 공격을 펼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세 측은 현재 라자루스가 남아공 물류회사의 화물 선박 등의 정보를 탈취해 불법 행위에 사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해킹 조직이 비비바를 다른 국가나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